고인돌이 양적으로 많지만은 질적 연구 성과는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손진태 선생은 무덤에 대한 재단이다. 근데 고인돌이 무덤이면서 또한 그 무덤에 대한 재단이라는 것은 좀 상호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중국 무가창 같은 학자들도 사직에 제사 지냈던 재단이다 이렇게 재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덤을 사직 또는 뭐 토지신에 대한 재단으로 이용했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인돌이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도 문제지만은 고인돌이 가지고 있는 장소 이것도 상당히 고려돼야 되는데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고 이런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한문식 선생이 고인돌 연구에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거의 주 전공이고 평생을 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동안 그 고인돌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보면은 역사적 기념비이기도 하고 종교적 기념물 또는 군중 집회 장소다 이렇게 그동안 연구 성과를 집대성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약 역사적 기념비라면은 어떤 역사적 사실하고 관련해서 고인돌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뭐 해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인돌마다 역사적 기념이 따로 있는가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있는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또 종교적 기념물이라면 어떤 종교와 관계된 종교적 기념물인가 그때 과연 종교라는 것이 있었던가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체성은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의 입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됐어요. 군중 집회 장소다. 왜냐하면은 특히 탁자식 고인돌은 산 구릉, 산 언덕 평평한 곳에 아주 시야가 탁 트인 이런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현재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군중이 집회할 수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또 바라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장소 해석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고인돌 구조가 왜 그렇게 생겼고 거기서 과연 무슨 제의를 하기 위해서 고인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또 세계관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고인돌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덮개돌만 있는 개석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큰 바위에 받침돌을 받쳐서 만든 기반식 바둑판형이 있죠. 근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특별히 무덤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했을 가능성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탁자식 고인돌은 개석식이나 바둑식에 비해서 그 구조적으로 아주 빈 석실을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규모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걸 만드는데 엄청난 공력이 든다는 거죠. 일반 고인돌은 고인돌을 끌어 올려서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는 그 동력만 있으면 돼.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탁자식 고인돌은 거의 하나의 돌을 뭐 판판하게 네모 반듯하게 깎아서 개주 석봉산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리석처럼 깎았어. 손으로 이런 문질러도 매끌매끌한 정도로 깎았어. 이렇게 엄청난 공력을 만들어서 이런 구조를 한 까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공력을 들여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 고인돌하고 건축 구조로서의 토목 기술 이런 것도 특별하고 그 돌 제작하는 기술이라든가 그 공력이라든가 노동력, 시간 이런 것 할 때는 고려할 때는 특별한 의미와 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로 탁자식 고인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여기 지금 석풍산 고인돌인데 앞에 있는 분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동행했던 그 신용화 교수입니다. 그 옆에 크기를 재고 팔 벌리고 있는 사람 이해주 교수고, 예. 뭐 하여튼 이런 규모의 네모 석실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무슨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서서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네모 석실일 뿐만 아니라 앞에는 현관처럼 아주 특별히 지붕이 더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고인돌은 무덤으로서 뭐 정치적 지도자만의 무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이 고인돌 때 그래가지고 군집되어 있는 거 보면 그거는 뭐 왕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누구나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오면은 할 수 있지만은 이 탁자식 고인돌의 경우는 정치적 군장이 아니면은 이런 무덤을 묘지를 쓸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면은 정치적 지도력에 의해서 노동력을 동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그 토목 기술 뭐 이런 것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왕의 무덤 또는 정치적 지도자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다룰 대형 적석청하고 관련 지어 보면은 집안 한도산성 밑에 가면은 적석청 소규모의 적석청이 아주 밀집되어 있어요. 이거는 왕릉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군 초인이 또는 장수왕릉으로 알려져 있는 방영 적석청은 이거는 무덤만의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 상단부에 건축 구조물이 있었다. 그 구조물은 뭔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재단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과 대형 적석청은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인돌은 더 오래고 형태가 단순해서 그 기능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석청은 구조가 분명해요. 아래가 방형이고 벽은 세모형이고 위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달리 무언가 건축 구조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제의 기능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피라미드라고 할 만큼 이집트 피라미드에 견줄 만한 형태와 대형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와는 다르게 상단부에 어떤 축조물이 있었던 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유구도 나오고 뭐 와편도 나오고 해서 상단부에 일정한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었다. 네. 거기 상단부에 뭐가 있었느냐? 학계에서는 향당이다. 향당이라는 것은 매장된 선왕에 대한 제사 지내는 건물인데 이것도 역시 고인돌을 재단으로 규정해 가지고 죽은 자에 대한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하는데 무덤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묻힌 사람 제사 지낸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고, 또 그 전면이나 측면에 보면 방단 제단이 따로 있습니다. 네모 형태 제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의를 올려도 그 아래 묻힌 자에 대한 제의가 제사가 아니고 다른 제의가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천제를 올리는 제단이 제당, 당이라고 해요. 단이 아니고 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명철 교수는 이것을 신전이라고, 향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영국 교수고, 신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윤명철 교수입니다. 신전은 신을 모시는 곳이 신전이죠. 근데 여기 어떤 신을 모셨는가? 왜 무덤 위에다 신을 모실까? 그런 점에서 신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어떤 제의를 올렸을까 의문을 가지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천재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묻힌 사람이 천재권을 지닌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 왕이 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왕의 죽음 장례식 이어서 새 왕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선왕이 죽었다는 것도, 이 선왕 고구려 시대 왕이라는 것은 해모수 비롯해서 주몽 다 천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왕이죠. 해모수는 천왕랑이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고구려니까 뭐 주몽도 천손을 자처했고 햇빛을 받아서 나온 태양의 아들이죠. 그래서 천재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제천영사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천재를 지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고구려 왕들은 천재를 어디서 지냈을까? 그래서 여기가 천재당이 아닐까?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어딜까? 제천행사의 공간도 여기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중국의 뭐 후한서라든가 위서동의전 이런 데 보면은, 삼국지 위서동의전 이런 데 보면은 국동대열의 10월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굴에 있는 수신을 모셔다가 동쪽 강가에서 크게 제사를 지냈다. 이거 제천행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신이고, 그래서 하백의 딸인 유화 부인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왕으로서, 천자로서 천재권을 지닌 사람이 천재를 지내는데 동굴에 수신을 모셔다, 그것도 여신이고, 그것이 천재의 본질일까? 천재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제사죠. 천신에 대한 제사입니다. 상제에 대한 제사죠. 천재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제의가 10월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천재의 본령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천재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기록과 다르게 지금 천재를 추구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은 세계적인 피라미드형 구조물 세 가지 유형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인데, 이건 다 아시다시피 무덤 외의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그다음 마양 문명의 신전인데 쿠kulkan 신전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전이 무덤이 아닙니다. 신을 여기다 모시고 있고 여기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다 신전의 기단본이지 이게 무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이집트 피라미드와 같은 이러한 제가 뭐 표시를 하면서 하는데 표시가 안 됩니다. 예. 기단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지만은 이 전체 무덤, 이 정상에는 쿠kulkan 신전 같은 신전이나 무슨 구조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영구 선생이
이것을 보고 난 그림을 보면은 거의 뭐 팔각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그런 구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수왕릉의 적속청은 이집트의 무덤형하고 마야 문명의 신전형하고 결합되어 있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유형의 피라미드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덤이 1차적 기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무덤 위에다 신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천황이나 천손이 또는 여기서 천손인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늘과 상통하는 그런 어떤 구조물이 이 위에 피라미드 저 위에 장수왕릉 제일 위에 구조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왕릉이 무덤이면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 있었다는 것은 무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능을 가졌으라고 봐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무덤은 왕의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치르는 공간이죠. 그 상례는 뭐 무덤 현장에서 안 하는 상례가 이루어지지만은 마지막에 죽음을 처리하는 장례 의식이 이 무덤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장례식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편 나라로 생각하면은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기,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 왕이 빨리 즉위를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이제 이 지도력 공백이 없지요. 그래서 왕의 장례식은 곧 새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새 왕의 즉위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는 고려시대 때까지 뭐 천재를 지냈다고 하는데 결국은 선왕의 죽음도 하늘에 알려야 되겠죠. 천손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새 왕이 즉위하면 또 새 왕이 즉위했다고 하늘에 알려지는 제의를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게 고유제라고 그러는데 육아에서도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사당에 가서 고유제를 올립니다. 이 천손이니까 당연히 하늘에 천제를 올렸을 것이다. 또 천제를 올려야 왕으로서 정통성을 확보를 합니다. 천제권을 지녔다는 것이 바로 천황의 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속청 정상의 구조물은 천제를 위한 시설일 것이다. 그런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능성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가의 경우는 고인돌 덕계돌도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천재당 구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적석청 무덤은 그 위에 우뚝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천재당이었을 것이다. 그래야 세계관적으로도 이른바 천지인 삼재론의 세계관이 아까 우리 뭐 국학원 원장님 인사 말에도 우주관과 세계관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장수왕릉은 밑면은 네모지요. 그러니까 땅을 나타냅니다. 측면은 삼각형으로서 주검이 들어있는 세모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제일 정상에 있는 구조물은 뭐겠어요? 원형, 하늘을 나타내는 천재당이 있어서 천지 삼재의 구조가 완벽하게 이 왕릉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천인지라든가 뭐 원방각 이런 것들의 구조 세계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규모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엄청난 구조물을 이 노동력이 엄청 들었겠죠. 온 국력을 기울여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천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또는 천재를 올리기 위한 시설로서 만들어졌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향당이나 신전보다는 원형 천재당이 이 상단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원형 천재단에 대한 뿌리를 살펴보면은 뭐 아주 잘 알려진 와량 적석총 상부도 각대순 씨 같은 분은 이제 천재단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적석총 상부의 천재단을 만들기 전에 지표상에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는 것 같이 방형단이 있고 원형단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방형단은 그냥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데 원형은 삼중으로 원을 동심원을 그리고 있어서 이걸 천재단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형은 이건 지재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와량 보고서 이후에 만발 발자 유적에 관한 연구, 이 정경희 교수께서 여기 아주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3층 원단이 이런 것들이 백두산 서쪽에 한두 곳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곳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연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상에서 하던 천재를 이거는 뭐 훼손되기 쉽고 또 여러 사람의 참여해서 군중이 참여하는 국중대회로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낮기 때문에 시선을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참여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장기 지속적으로 반영구적 형태로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 고인돌 또는 적석총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걸 가르치면서 여기 이거는 요 방영과 원영이 있죠. 여기도 삼중원하고 요 방영이 있는데 방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지재단과 원형 천재단이 같은 구조물 요거는 밑으로 여기 가고 이것은 측면으로 가고 이것은 위로 올라가서 와량 지역의 적속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고인도의 경우는 이런 측면에 세모 모양 이것이 없고 이 방영 위에다가 이 하늘을 상징하는 별자리를 그리는 이런 것들을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상에 있던 재단들이 뭐 지재단이든 또는 천재단이든 이것이 높은 공간으로 적석총으로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 천재라든가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다수 군중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일치 시대 국가제의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은 이 군중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언덕도 이 정상에 여기가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언덕 자체가 이 모든 군중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이것 이제 수메르 유적인데 보르시파 주그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동산 위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파르테논 신전이 건축되어 있고 이거는 이 흙과 벽돌로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보르시파 주그라트인데 수메르 옛 도시의 유적인데 이렇게 재단을 신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같은 높은 입지를 인공 축전물로서 만든 것이 지구라트라든가 아까 우리가 봤던 쿠쿨칸 신전인데 이것은 순전히 조형물로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신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적석청도 왕릉으로서 거대한 무덤 이 기능을 하는 것은 1차적인 기능이고 2차 기능으로서는 세왕의 즉위식 기능이 있었고 3차 기능으로서는 천재권 확보를 위한 천재가 여기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4차 기능으로서는 농공 시필기의 정기적인 제천 행사가 부여의 연고라든가 고려의 동명, 뭐 예어 무청 같은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제의도 적석청 장수왕릉 같은 데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적석청의 천재 기능은 고인돌의 제2 기능을 계승했다고 보고 이 고인돌의 구조와 제2 기능도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돌 석실 구조가 지닌 제2적 기능을 주목해 보면은 고인돌이 단순히 군장의 무덤이라면은 에서 이렇게 빈 석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 큰 덮개돌로 충분히 무덤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인돌 문화 시기는 고조선 시대 청동기 유물과 함께 발굴된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은 고조선 시기의 표제 유물로 그러니까 비파형 흔히 말하는 비파형 동검과 같은 그런 문화유산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 문화를 누린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신석기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석기인이라는 것은 전부 빙하기를 거쳤죠. 그래서 아주 그 동굴 속에서 추운 그 빙하기를 견디고 해변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신석기인이기 때문에 신석기 사람들은 인류 보편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거죠. 태양이야말로 만물을 살아있게 하는 조물주이자 창조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는 뭐 이집트든 또 어느 곳이든 고조선 이전 시기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시조 신라인 흔히 말하는 당구신라에도 사실 저는 환웅신라다 또 환웅본풀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환웅을 비롯한 시조왕이 바로 천황으로서 태양의 아들로서 한인의 아들로서 이 땅에 강림했다. 그래서 우리는 천손족이다 또는 천신족이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손들 이러한 전통은 고구려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천황으로서 천재권을 행사해야 왕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천재를 어디서 했겠는가? 고구려 때에는 그런 뭐 대형 적석청에서 천재를 올렸다면은 고조선 사람들의 천재 공간은 어디일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그 만발발자 유적이나 또는 그 와량 원령재단이 이 지표상의 천재단에서 고인돌형으로 구조물로서의 천재단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덮개돌은 하늘을 이 덮개돌은 여기는 뭐 별자리가 안 길었지만 북한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는 뭐 덮개돌의 별자리가 아주 11가지 한 덮개돌 11가지 이상 거의 천문도처럼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가 천재를 올리는 공간이 아니었을까. 단순한 무덤이라면 여기서 덮개돌을 고치고 말았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석실 구조의 쓰임새, 왜 이렇게 힘들어 석실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성목성 고인돌인데
대부분 앞이 잘 없는데 일부 고인돌은 여기처럼 이렇게 앞에 이 돌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석기인들은 해빙기를 거치고 나온 사람인데 그 빙하기 동안에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주로 동굴에서 살았다. 오랜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동굴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신석기인들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일반화되었는데 이 왕의 죽음은 어둠이고 그래서 새 왕의 탄생은 어둠에서부터 새 해가 돋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왕의 죽음을 여기 묻고 새 왕이 즉위식을 거치기 위해서 통과 의례를 이 안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안에서 새 왕이 가고 입구를 막아서 마치 옛날에 빙하기 때 동굴 생활을 한 것처럼 입구를 막아서 깜깜한 동굴의 생활의 역사를 추첨하는 그런 통과 의례 구조를 여기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어둠의 물리치고 밤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막아놨던 것을 열고 다시 나오고 이 앞에 공간에 나타남으로 해서 새 왕이 태어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의식을 이 공간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땅이고 이것이 하늘인데 새 왕이 여기서 들어가고 다시 어둠의 통과 의례를 거치고 다시 이 앞에 나옴으로써 천지인이 완성되는 그런 세계관적 구조물로서 이 빈 석실을 애써 만들어서 이렇게 비워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드나들 수 있도록 우리 키높이 이상 뭐 2.2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 사람이 들어갔을 때 천지인 구조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인돌의 석실은 군장의 무덤이면서 무덤에서 나와서 새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고 이 천재단인 여기에 올라가서 천재를 올렸을 것이다. 선왕의 죽음을 알리는 천재도 올렸을 것이지만은 새 왕으로 아무개가 다시 즉위했다는 것도 천재를 올려서 알리고 그렇게 해서 천재권을 확보함으로써 확보하고 여기 내려와서 서울에서 천손 또는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여기에 올라서 천재를 오르면서 천왕이 되는 거죠. 천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천재가 여기에 내려옴으로 해서 천손강림의 형태 우리나라의 건국 시조들이 뭐 해모스든 환웅이든 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여기서 실현하지 않았을까. 여기 오르내리는 뭐 구조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되지만 이게 하늘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뭐 스크럼을 짜거나 또는 이 목재 사다리 같은 걸 이용하든지 뭐 어떤 이 시설로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람들이 뭐 여러 군중들이 무리 지어서 이렇게 오르내리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대한 노동력을 투입해가 이렇게 막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동 기능을 넘어서는 천재단의 구조물로서 고인돌의 그 천재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둠의 통과 의례를 거치는 왕의 즉위식 그리고 새 왕의 천재 뭐 이런 것까지 연결지어서 해석했는데 어둠의 석실 공간에서 어둠의 통과 의례를 거치는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석탈래가 토암산의 석총 안에서 7일 동안 머문 뒤에 남의 왕의 부마가 되고 신라 4대 왕으로 등극했다.
이런 전통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이 고인돌 묘제에서부터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오지는 않았을까? 또 웅녀도 3칠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치과하여 사람으로 재탄생했다. 그런 점에서 고구려 시대 왕들도 즉위할 때 이런 그 석실 안에서 통과 의례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반 이거는 개석식 고인돌이죠. 이런 것은 뭐 지도자의 무덤이다, 특별한 의식을 했는 그런 묘지를 볼 수 없어요. 여기도 환도성 밑에 있는 그 적석청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인돌로서 천재 기능이 충분했는데 왜 고구려 시대에 와서는 대형 적석청을 만들었을까? 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고인돌은 왕이 죽을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무덤을 만들고. 그러려면 천재 공간이 새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지가 아주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입지가 천재를 올리는 입지가 왕이 죽고 새로 고인돌을 만들 때마다 옮겨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소비적이고 상당히 그 이동하기 때문에 천재 공간으로서 정체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고구려 때 와서는 어떤 왕의 죽음과 함께 대형 적석청, 왕마다 그렇게 날 수 없고 대형 적석청을 만듦으로 해서 왕의 무덤 기능보다가는 천재 기능으로서 지속적인 구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제천 행사에 대한 부여나 고구려의 축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남녀노소가 뭐 구분 없이 밤낮을 쉬지 않고 무리지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췄다고 하죠.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노래소리를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천재 행사가 국중대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락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는 물론이고 천재당이 없는 공간에서도 이거 국중대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열쇠말 그동안에 이루어진 열쇠말을 기록의 열쇠말을 정리해 보면 농공시필기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군치 가무를 주야 무휴로 연일 음주 가무를 했다. 여기 기록해 보면 밤낮 없이 놀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전국적으로 국중대로 할 만한 공간은 대형 족속청이 있는 장수왕릉이 있는 그런 그 시설과 입지를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인돌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늘을 상징하는 덕계돌이 여기에 천재당으로 만들어지고 밑면은 이렇게 가고 여기는 방영이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천지인 세계가 이루어졌다. 여기가 관이 들어가는 이제 석실인데 세왕이 즉위할 때 여기 통로가 됐어요. 여기에 나타나서 세왕의 출현을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천절 지내고 천인합의를 구조 속에서 하늘과 소통하는 제의를 올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자기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이라는 것을 재현하는 그런 제의를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엉성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축제의 장소성은 천재당의 공간적 범주를 벗어난 국중대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적석청 이전에는
학자식 고인돌, 적속정의회는 대형 적속총에서 천재당이 이루어지고 또는 이 국경대회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음락마다 축제가 확산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축제의 시간성은 주야 무효 연일 음주가무 밤새워 며칠씩 이루어졌다. 요즘 뭐 국제적 축제 이상으로 연일 음주가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의 주체성은 천재는 뭐 왕이 재간이 되어서 이루어졌겠지만은 천재권을 행사했겠지만은 축제에 참여할 때는 남녀노소 군치가무, 그래서 인간해방의 커뮤니타스가 이루어져서 요즘 축제 원리를 그대로 실현했다. 그래서 신분차별이나 성차별 없는 대동축제가 이루어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고인돌 보유국인데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피라미드 구조 대형 천재당 보유국, 그리고 옛날부터 신민동락의 대동축제가 이 천재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국가가 아닌가. 예.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제 발표가 조리가 없어서 마무리도 아주 뭐 대충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 질의 시간에 여러분들 질의하시면 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